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제 관련된 그리고 식단 관련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위가 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가슴이죠. 제가 오늘은 벤치프레스라는 걸 주제로 플랫 벤치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 디클라인 벤치를 토대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일단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가슴 운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가슴 근육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꼭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치프레스는 이제 프리웨이트가 있고, 혹은 스미스 머신을 통한 머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스미스 머신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프리웨이트로 하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리웨이트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스스로가 직접 좌우 밸런스와 균형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에 대한 자극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운동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벤치프레스는 정말 쉽게 표현해서 가슴 운동인데, 이렇게 크게 가슴 대흉근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두께감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 발달에 가장 조금 좋은, 일단 자세를 조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벤치프레스가 있으면 이제 플랫 벤치에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하늘을 보는 자세에서 눕잖아요. 지금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잡았다고 치면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가슴보다 삼두가 많이 자극이 오신다는 분이 계실 거고, 혹은 이 앞에 전면 삼각근이라는 데가 좀 더 자극이 많이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 이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슴이 있으면 우리 바로 등 뒤에 날개뼈라는 게 있어요. 그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지면서 접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히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깨 위치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 사람들이 숄더 패킹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깨를 눌러주라는 거죠. 견갑골을 모음으로써 어깨를 눌러. 그래야 최대한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완됐다, 그럼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수축할 때 내가 너무 견갑골까지 다 빠져서 어깨로 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팔꿈치를 끝까지 다 밀어버려서 삼두가 짜지면서 삼두가 또 개입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를 저는 끝까지 다 피는 것보다 적절한 선까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구부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삼두의 개입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견갑골이 조금 빠져주는 건 좋지만, 이게 견갑골이 너무 바깥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어깨까지 힘이 툭 풀려버려서 어깨가 앞으로 밀려나가 버려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면 삼각근이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가슴 운동을 하면서 전면 삼각근과 삼두가 개입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특히 레슨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제가 가슴 운동을 하다가 전면이랑 삼두가 많이 개입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가슴보다 전면과 삼각근이 더 많이 개입이 되시나요? 아니면 비교적 가슴이 더 많이 되고 그래도 전면에 삼각근이 조금은 개입이 되나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면, 70% 정도 가슴이 된다, 근데 한 30%가 전면 삼각근이랑 삼두에 쓰인다, 이러면 사실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 주로 쓰이는 근육을 도와주기 위한 협력근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전면 삼각근과 상완 삼두근이에요. 이 삼두근 애들이 받쳐줘야 이제 주동근을 내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가슴엔 자극이 아예 안 오고 전면이랑 삼두가 너무 많이 개입이 돼. 이러면 이제 내 견갑골의 위치, 이완하는 동작을 잘 접는지, 혹은 내가 수축해서 쭉 밀 때 팔꿈치를 다 피는지, 이 부분을 조금 체킹을 하셔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 벤치 프레스에서 좀 파생된 동작인데, 이제 각도로 따지면 45도 각도인 이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반대로 이제 조금 더 누워지는 각도의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있어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는 말 그대로 이제 윗가슴, 이제 쇄골뼈 있죠. 여기 쇄골뼈 바로 밑에 툭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선으로 근육 결 자체가 나 있는 이 윗가슴이라는 게 있고, 이 명치 쪽에 흉골에 붙어서 쭉 가는 가로 방향으로 나는 플랫 벤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가슴, 아래서 위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아랫가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각도들이 우리 이 대흉근의 이 근섬유의 이 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각도를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클라인각 벤치프레스를 할 때 플랫으로 할 때보다 더 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플랫이라고 치면 각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깨 참여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방법은 인클라인과 디클라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는 건 없고, 정확하게 견갑골의 움직임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밀 때는 끝까지 민다기보다는 적절한 내가 가슴 수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 스미스 머신이랑
웨이트랑 프리웨이트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랑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정식인 스미스 머신보다 고립이 떨어질 수가 있지. 고립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좌우 밸런스 이런 거를 조금 잡아주는 게 장점이지, 반대로 이제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야. 따로 내가 좌우 이렇게 균형을 안 잡아도 위아래로 그냥 이완수축만 하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고립이 되게 잘 돼. 그래서 초보자, 특히나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프리웨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스미스 머신을 통해서 가슴의 움직임을 내가 조금 더 이게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내가 먼저 근신경들을 조금 살리고 가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단점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이제 좌우 밸런스 같은 거를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이런 코어라든지 기능적으로 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지. 처음 하는데 첫 종목을 벤치프레스로 하는데 이제 중량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이 없어.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근지구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한두 세트만 해도 금방 지쳐버려가지고 횟수가 확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중량이 떨어진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당연히 처음부터 막 고중량을 치면 부상으로 바로 찾아오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중량 설정을 내고 충분히 일단 빈바로 충분히 워밍업을 시켜놔. 혹은 푸시업을 먼저 통해서 좀 가슴에 선피로법이라고 해서 가슴에 조금 열을 많이 올려서 펌핑감을 좀 살려놓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들어가면 좀 가슴의 느낌이 잘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중량 설정은 뭐 체중도 다르고 키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딱 어떻게 몇 킬로 설정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일단 5kg, 5kg를 껴보고 내가 이거로 몇 회 정도 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내가 한 8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 있을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중량을 내가 딱 찾았으면 오케이, 이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적절한 중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 중량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이제 중량 증가에 있어서 조금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중량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중량 증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도 원래 벤치프레스 10kg 들고 막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도 처음 할 때 10 끼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했을 적이 있어. 근데 지금 원RM으로 치면 160, 170까지 드는데 뭐 1, 2년 가지고 절대 중량이 확 절대 증가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피라미드 세트 훈련법을 보통들은 많이 사용하고 나도 많이 사용하지만, 나는 반대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가. 첫 세트 때부터 80kg로 한 12회를 수행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80kg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 4개 정도 할 수 있는 뭐 한 120kg, 130kg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할 때는 내가 사전에 충분한 워밍업이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에 80kg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량을 하면 어찌 됐건 내가 세트가 올라갈수록 힘이 빠져. 마지막 세트 때 더 쳐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못 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첫 세트 때부터 중량을 올리면 내가 지금 이미 힘이 많잖아. 힘이 많은 상태에서 그 무게를 내가 들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우리는 그 무게에 적응을 해야 돼. 근육은 적응이라는 걸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돼. 근데 그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 혹은 몇 주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진 않지.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되 그만큼 이제 체중도 같이 올라가야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스터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가슴을 되게 넓게 만들고 싶은데 벤치프레스만으로 될지. 벤치프레스만으로는 조금 가슴을 넓게 만드는 건 좀 힘들다고 봐. 앞으로 두께 발달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넓게 만들기에는 부족해. 왜냐, 가슴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고 플라이라는 동작이 있어. 프레스가 밀다, 그리고 플라이는 뭐 어떻게 보면 날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용되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 얘는 밀음으로써 가슴이 앞으로 쭉 밀리면서 두께감 발달에 좋고, 얘는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찢어진단 말이야. 가슴이 넓어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벤치프레스로만으로는 두께 발달에 좋지만 너비감에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봐서 플라이 같은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해주는 게 좋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비감 발달에 내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운동이 프로버라는 동작이 있어요. 덤벨 프로버. 덤벨 프로버는 비교적 플라이 같은 자세가 아니라 이게 덤벨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머리 뒤로 넘겨서 광배근과 이 전거근을 쭉 늘려서 밀어주면서 가슴을 수축해주는 그런 동작이 있어. 그런 동작 자체가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흉곽 넓히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자세거든. 근데 그게
좀 고난이도야. 누군가 옆에서 티칭을 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어깨 부상이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덤벨 풀오버를 하실 거면 그럼 최소한의 가벼운 무게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프레스에 관련된 거를 다루다 보니까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플라이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상 위험이 적는지, 어디에 발달이 좋은지, 풀오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슴 운동, 플랫 벤치 프레스, 그리고 인클라인, 디클라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가슴만 또 따로 해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 이 부위는 꼭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라는 거 좀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반영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자. 김민수였습니다.